오늘은 디멘전 스타일 뒤에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톨러런스. 그 다음에 여기 어넌테이트에 들어가면 리더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시성까지 할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요거 바꿔야죠. 딤 베이스라인의 간격 조절하기죠. 최소 6에서 10 사이로 준다 그랬습니다. 저는 7.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이거는 건축 인테리어에선 주지만 기계 쪽에서는 안 줍니다. 그 다음 심볼 앤 에로 화살촉. 화살촉의 모양을 삼각형 모양으로 쓸 건지 아니면 도트를 쓸 건지 아니면 오빌크를 쓸 건지 이거 결정하시면 돼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씁니다. 화살촉의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2mm 쓰겠습니다. 센터 마크 넘어가고요. 여기 넘어가고. 자, 나머지는 넘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문자의 색상. 문자의 색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초록색으로 바꿔봤습니다. 문자의 크기는 화살촉의 크기와 똑같게 준다고 했습니다. 2mm.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바꿀 거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 피트. 자, 에로우로 놓고 나머지 특별한 건 없지만 유즈 오버롤 스케일. 축척에 맞춰서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5배를 줬습니다. 오케이. 자, 레이어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디멘전이라고 레이어를 만들고 저는 레이어를 빨간색을 줬습니다.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해보죠. 각자의 취향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선, 치수 보조선은 빨간색, 치수 문자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 보시죠. 1200에 1200입니다.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봅시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프라이머리 유니트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 프라이머리가 무슨 뜻이냐면 주된이란 뜻입니다. 핵심이 되는, 얼터네이트는 부가적인 혹은 보조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유니트 그러면 주치수, 얼터네이트 유니트 그러면 보조치수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놨을까요? 왜 보조치수를 띄울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우리나라는 밀이죠. 그런데 미국은요,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린 도면이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죠. 미국 사람들이 도면을 받았어요. 그럼 120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미리로 읽힐까요? 인치로 읽힐까요? 인치로 읽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나사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ISO 단위를 쓴다 그랬었죠. 그 이유가 인치를 근간으로 하는 엔지니어와 미리를 근간으로 하는 엔지니어 두 부류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유니트와 얼터네이트 유니트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프라이머리입니다. 주치수. 제일 먼저 디시멀입니다. 당연히 디시멀 써야죠. 십진법. 눌러보시면 사이언티픽. 사이언티픽은 지수치수입니다. 1kg인가? 네, 1kg에 알파벳 2자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공학치수 혹은 건축치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건 두 개예요. 디시멀하고 윈도우 데스크탑하고 두 개입니다. 디시멀로 놨습니다. 그리고 프리시즌 소수점 두 자리. 네,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시멀 세퍼레이터
소수점 표현하는 겁니다. 소수점을 뭘로 표현할 거냐? 콤마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 값이고요. 프리픽, 서픽은 머릿말, 꼬릿말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그냥 그려봤습니다. 자,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오나요? 2자리까지 나오죠. 그런데 쉼표로 찍혔습니다. 소수점이 쉼표로 찍혀 있어요. 이게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페리오드로 바꿔야 되는 거죠. 마침표로. 이게 소수점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소수점 자릿수를, 요 소수점을 콤마에서 페리오드로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소수점 2자리까지 돼 있네요. 자, 9자리까지 바꿔보죠. 그러면 소수점 9자리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없죠. 기계는 소수점이 있고요. 보통 1자리나 2자리까지 많이 사용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이너. 자, 150. 여긴 소수점이 있고 여긴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소수점이 떨어지면 안 나오는 거고, 정확하지 않으면 소수점이 나오는 거고. 자, 요걸 조절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값입니다. 누가 조절하냐면 여기 제로 서프레션. 서프레션이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로를 억제하겠습니다. 여기 트레일링. 요걸 꺼버리면 억제하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자, 그래서 이 제로 서프레션의 트레일링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여기 앵귤러 각도가 있습니다. 여기 없는 거 보이시나요? 트레일링 꺼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 각도 소수점 자릿수 최소 1자리나 2자리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각도에 대해서도 소수점 자릿수가 표현이 됩니다. 자, 라인. 자, 앵귤러.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소수점 자릿수 조절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강제로 전부 다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해서 소수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조절해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근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바로 여기 페리오드가 비활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천 단위 자릿수 보이시나요? 1200인데 그냥 숫자 1200이죠. 제가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천 단위 자릿수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소수점 자릿수도 페리오드로 나오고 천 단위 자릿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디시멀로 놓게 되면 반드시 이 디시멀 세퍼레이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과제물 보면 소수점 대신에 쉼표가 찍혀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안 바꿔줘서 그래요. 근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이걸 안 바꿔도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고 천 단위 자릿수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과제물이 아니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참여했던 프로젝트, 아주 오래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 거기 도면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125,200mm입니다. 천 단위 자릿수 찍혀 있죠. 그죠? 그러면 제가 단위 바꾸는 법 알려드렸을 거예요.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꾸면
바꾸는 방법. 그죠? 공 3개를 지우면 미터라 그랬죠? 125m입니다. 천 단위 자릿수가 찍혀 있으니까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뭘 쓰냐면 바로 이 윈도우 데스크탑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여기 메저먼트 스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저먼트 스케일은 여기서 못 써요.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메저먼트 스케일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닙니다.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길이에 대한 축척인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라인. 레이어 바꾸고요. 라인. 자, 150. 옵셋 10mm. 옵셋 20mm. 그리고 선 연장하기 트림. 너무 작네요. 20mm 더. 제가 이렇게 포크 같은 걸 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치수도 어때요? 이거 집어넣기가 불편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립니다. 서클. 그 다음 카피. 자, 원을 중심으로 해서 싹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스케일 3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3배 확대했죠. 이걸 상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부분 상쇄도를 이렇게 그려요.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다 이제 치수 기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요? 무슨 문제죠? 12인데 30으로, 40인데 120으로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길이가 3배가 커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로 나와야 돼요? 10mm로 나와야 되고 얘는 40mm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걸 메저먼트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어디 갔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스케일 라이너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유니트의 스케일 라이너를 얼마로 줄여야 돼요? 3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죠. 내가 3배 키웠으니까. 3분의 1 그러면 치수가 어떻게 되나요? 똑같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길이에 대해서 축척을 적용해 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상쇄도를 그렸을 때 길이에 대해 축척을 적용해 주는 것. 이게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크지만 메저먼트 스케일을 적용해 주면 이렇게 길이가 줄어든단 말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그맣게 그린 다음에 상쇄도를, 부분 상쇄도를 그리시고 메저먼트 스케일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여기서 건드려 버리면 모든 치수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얘는 속성창에서 건드는 거고요. 그 다음 얼터네이트에 들어가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를 체크하시면
비로소 보조 치수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요. 프라이머리 치수, 얼터네이트 치수. 이렇게 얼터네이트가 활성화되는데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유니트가 나옵니다. 똑같이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꾸시고요. 프리시즌,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그 다음에 멀티플러, 요건 잠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반올림 값, 머릿말, 꼬릿말, 트레일링 체크해 주시고, 제로 서프레션이니까 이 트레일링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멀티플러 유니트 값을, 여기 있는 요 값이 이 값, 그러니까 주치수죠. 곱하기 얘 해서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1200, 1200 똑같은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0.5. 그러면 1200, 600. 다시 봅니다. 2배로 바꿔보죠. 2배. 그러면 1200, 2400. 맞습니까? 네. 바로 멀티플러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디스플레이를 체크하신 다음에 윈도우 데스크탑, 그 다음에 프리시즌, 그 다음 멀티플러, 트레일링 이렇게 값을 바꿔보시고 한번 적용되는 것을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자, 1인치는 25.4mm입니다. 그죠? 그러면 1mm는 몇 인치일까요? 이걸 알아야 미리를 인치로 바꾸죠. 그죠? 1인치는 몇 인치일까요? 간단해요. 나누면 되잖아요. 1 나누기 25.4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 이 값에 1 나누기 25.4 하면 인식을 할까요? 못합니다. 예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정수 나누기만 된다고. 그죠? 이거 에러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값을 곱하면 몫은 같다라 그랬죠. 이렇게요. 그러면 미리가 인치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면 이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이고, 10분의 254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자, 얘가 미리인지 인치인지 모른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서피그 꼬릿말이에요. 얘는 미리. 자, 어떤가요? 미리와 인치가 붙어 있으니까 훨씬 더 보기 좋죠. 근데 이게 서피, 프리픽은 이 앞쪽에 붙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톨러런스입니다.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서픽 끄고, 얼터네이트에서 끄고, 요거 하나만 더 봅시다. 얼터네이트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 플레이스먼트,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그러면 주치수 뒤에 보조 나온다는 얘기고,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에다 체크해 놓으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주치수, 보조치수. 이게 조금 더 보기 좋은 거죠. 그 다음 마지막 공차입니다. 톨러런스. 제가 공차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공차, 톨러런스, 형상공차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공차는 치수공차를 말합니다. 허용치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에 대해서 이만큼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값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쓰는 것이 시메트리컬, 그 다음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세 가지 씁니다.
사실상 시멘트리컬하고 디비전은 똑같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준 치수가 있고 이거보다 크게 허용하는 값이 있고 작게 허용하는 값이 있겠죠. 크게 허용하는 것을, 이 값보다 크게 허용하는 것을 상한값, 이거보다 작게 허용하는 걸 하한값,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퍼 밸류가 상한값, 로우 밸류가 하한값, 이렇게 됩니다. 시멘트리컬이라는 건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걸 말합니다. 시멘트리라고 하는 건 대칭된 상태, 위아래가 대칭되어져서 보이는 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리컬을 놓게 되면 로우 밸류는 비활성, 이렇게 로우 밸류는 비활성이며 어퍼 밸류만 보이게 됩니다. 0.023.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02라고 보이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0.023 소수점 세 자리까지 썼죠? 소수점 두 자리만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1200에 플러스 0.2, 1200에 마이너스 0.2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넣어 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디비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우 밸류와 어퍼 밸류가 따로따로 들어가요. 자, 0.23, 0.32. 제가 이렇게 값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0.23, 마이너스 0.32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어퍼 밸류가 0.23, 로우 밸류가 0.3입니다. 자, 값은 이렇게 넣었는데 표현되는 걸 한번 보시죠. 어퍼 밸류는 0.23입니다. 플러스 0.23으로 나왔어요. 근데 로우 밸류가 0.32로 들어가 있습니다. 값이. 근데 값이 뭘로 나오나요? 마이너스 0.32로 나오죠. 다시 말하면 어퍼 밸류는 기본값 자체가 플러스입니다. 로우 밸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집니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값이 플러스 값이죠? 로우 밸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로우 밸류는 마이너스인데 들어온 값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이 공차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공차가 있고요. 마이너스 공차가 있습니다. 플러스 공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헐거운 맞춤이라고 부릅니다. 헐거운 맞춤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는 억지 끼워 맞춤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축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단지 얘가 구멍이 얘를 위치만 잡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냥 헐거워도 상관없죠. 구멍이 큰 거예요. 축은 좀 작게 만들어도 돼요. 위치만 잡아주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구멍은 플러스 공차를 주고 축은 마이너스 공차를 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갭이 더 커지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꽉 들어 맞아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구멍에다가 마이너스 공차를 주고 축에다 플러스 공차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결합이 될까요? 안 돼요. 이런 경우 결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멍에다가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구멍이 커져요. 그리고 축을 결합한 다음에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 구멍이 다시 수축을 해버려요. 절대로 안 빠집니다. 이런 게 억지 끼워 맞춤이에요. 강제로 맞추는 거죠. 이럴 때 마이너스 공차를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계 부품들끼리 서로 어떤 맞춤을 하느냐, 어떻게 서로 끼워 맞춰지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 공차를 줘버려요. 그러면 기준값보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값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헐거운 맞춤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차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억지 끼워 맞춤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맞춤이 있고 헐거운 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억지 끼워 맞춤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둘 다 플러스 플러스 공차를 넣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무슨 값을 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플러스 값이 돼버립니다.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번엔 둘 다 마이너스로 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주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줘버리는 거죠. 어퍼 값은 플러스 값이라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로. 로우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들어오니까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일반 공차 주시고 플러스 플러스 공차 주시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차 주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자고요. 스케일링 포 하이트, 스케일링 포 하이트. 문자의 크기입니다. 1로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자의 크기가 공차의 문자의 크기가 치수 문자의 크기와 1대1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이거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가 미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으로. 치수 문자의 위치가 탑, 미들, 바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들로 놓으시고 또 하나 스케일링 포 하이트 0.5입니다. 공차 문자의 크기는 이렇게 작게 주셔야 됩니다. 이 문자, 치수 문자의 2분의 1이 되게끔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수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공차도 여길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길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디비전 말고 리밋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밋은 계산해서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걸 리밋이라고 합니다. 리밋은 계산을 적용해서 주는 거를 리밋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다 none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 선택해서 컨트롤 1을 누릅니다. 그러면 맨 아래 내려가면 치수 공차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톨러런스를 이렇게 적용해 주는 거죠. 그리고 로우 값과 어퍼 값, 로우 값을 0.32, 어퍼 값을 0.23 이렇게 주면 값이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데만 공차가 들어가는 거죠. 이 치수 공차는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데만 들어가요. 특히 이렇게 공차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매우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100분의 1이에요. 0.23이면 100분의 1 오차입니다. 100분의 1 오차 맞추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0분의 1 오차는 쉬운 공차가 아닙니다. 보통 1000분의 1 오차면 연마를 해야 돼요. 연마 가공을 해야 됩니다. 100분의 1 오차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밀링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100분의 1 오차를 맞출 수 있습니다. 손으로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대략 50분의 1 오차까지 맞춘다고 해요.
기능사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 50분의 1 오차까지 맞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로 하면은 대략 100분의 1 오차까지는 가능하겠죠. 그것도 정밀 가공을 해야만 100분의 1 오차가 만들어지는 거고 1000분의 1 오차는 아주 초정밀 가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수에 저런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로 결합이 되어지거나 그러니까 결합이 되어지는 중요 부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슬라이딩 이렇게 미끄럼 마찰이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 공차가 들어갑니다. 모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도면을 보고 아 여기는 결합이 되어지는 부분이구나 내지는 여기 서로 미끄럼이 일어나는구나 혹은 여기 마찰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판단해서 그 부분에만 이렇게 오차를 주게 됩니다. 공차를 주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데는 공차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디멘전 스타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속성창을 통해서 내가 지정한 치수에만 주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공차를 디비전이 아닌 리밋으로 놨습니다. 자, 이렇게 리밋으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리밋으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놓을까요? 언제 이렇게 리밋을 쓸까요?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이거를 디비전으로 놨습니다. 1200에 그리고 1200에 마이너스 0.32랍니다. 그러면 하한값이 얼마일까요? 하한값이 얼마일까요? 셈이 되나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도면을 주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오차 범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주고 이거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가요? 훨씬 수월하죠. 아, 내가 작업할게 1200.23, 1999.68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죠. 네, 현장에서 가공하는 사람들한테 도면을 이렇게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가공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일반 도면일 때는 이렇게 주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도면을 볼 때 만약에 공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전형적인 설계자가 설계했구나. 근데 공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거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도면 그렸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쇠를 깎다가 혹은 가공을 하다가 치수를 재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 오차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나와야 오차 범위 이거 이 도면 보고 내가 잰 치수하고 이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하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도면이 이렇게 돼 있다면 설계자 옆에다가 이걸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는 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면을 전달할 때 줍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은 끝났고요. 자, 이번에 지시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은 Q리더가 있고 M리더가 있습니다. Q리더는 퀵 리더란 뜻입니다. 퀵 리더고 M리더는 다중 지시선을 말합니다. 다중 지시선 M리더, Q리더는 퀵 리더의 약자입니다. 자, 먼저 Q리더부터. Q리더,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선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자, 클릭하고, 자, 제일 처음 물어보는 건 텍스트 위드입니다. 문자 폭이에요. 이건 0입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 오브 어넌테이션 텍스트, 주석의 첫 번째 줄이랍니다. 이건 무시하고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큐리더 시작점 지정하고 첫 번째 점, 그 다음 랜딩 방향 클릭, 그리고 엔터, 엔터. 그러면 이렇게 글씨가 써집니다. 다시 봅니다. 자, 시작점 지정하고 랜딩 방향 지정하고 엔터. 자,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와 오른쪽에 위치할 때의 차이점입니다. 지시선을 기점으로 문자를 왼쪽에 놓느냐 오른쪽에 놓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왼쪽에 놓으면 맨 아랫줄 중간에, 오른쪽에 놓으면 맨 윗줄 중간에 들어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값 바꿀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큐리더. 자, 보시면 여기 세팅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먼저 어노테이션, 주석이죠. 주석의 종류가 문자냐 아니면 오브젝트를 복사할 거냐, 공차를 넣을 거냐, 블록을 넣을 거냐. 우리가 쓰는 건 mText하고 톨러런스입니다. 그리고 mText를 선택해 놓은 순간 여기 어태치먼트가 활성화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카피를 눌렀더니 여기 어태치먼트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mText일 때만 어태치먼트가 나타납니다. 자, 어태치먼트를 보니까 옵션이 이거예요.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문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바텀 라인,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탑 라인. 네,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자, 둘 다 이렇게 나볼까요? 미들 오브 바텀 라인.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죠. 바텀 라인에 맨 아래 오른쪽으로 가도 바텀 라인이 되는 거죠. 자, 왼쪽으로 가도 자, 똑같이 아랫줄로 들어가겠죠. 자, 한번 바꿔 보시죠. 자, 큐리더 세팅. 자, 어노테이션에 보시면 톨러런스 공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다. 먼저 mText, 그 다음에 리더 라인 앤 에러, 지시선과 화살표. 지시선과 화살표인데 리더 라인의 종류가 스트레이트하고 스플라인 두 개입니다. 스트레이트는 직선, 스플라인은 곡선. 자, 스플라인으로 바꿔보죠. 그 다음 그 아래로 내려가니까 넘버 오브 포인트라고 되어 있네요. 잘 생각해 보시죠. 화살표의 위치, 그 다음 한 번 클릭하고 랜딩 위치, 3번 클릭했죠. 지금 3번으로 딱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만약에 노 리밋 그러면 마음대로 막 찍어도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3번 이상 찍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스플라인이잖아요. 곡선입니다. 곡선의 경우는 이 값을 4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클릭. 자, 어떤가요? 화살표가, 아니, 지시선이 곡선으로 바뀌었죠? 한번 해보시죠. 자, 큐리더 세팅. 자, 이번에는 스트레이트로 놨고 다시 리미트를 3으로 놨습니다. 에러헤드를 보시면 화살 쪽의 모양을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드.
요거 공차, 기하 공차를 넣을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넌테이트에 가면 톨러런스, 기하 공차입니다. 자, 오케이.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기하 공차를 넣을 수 있습니다. 평행도 0.23 데이텀 A 기준으로 다시 볼까요? 이렇게 데이텀 A 그러면 여기가 기준면이 되는 거고 이 기준면을 A라고 하고 이 A와 평행한지 평행도를 0.23 맞추어라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데이텀 쓸 때 써요. 기계 쪽에서 기하 공차를 사용할 때 이렇게 큐리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멀티리더입니다. 멀티리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나운테이트에 여기 멀티리더가 있습니다. 다중지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다중지시선에는 자, 뭐가 있냐면 앱리더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리더에 멀티리더에 보시면 여기 멀티리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멀티리더 스타일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의 설정값은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리더 포맷이 나옵니다. 형식이죠. 직선이군요. 곡선도 있고요. 그 다음 에로헤드 화살촉의 크기네요. 크로즈드 필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네요. 화살촉의 크기가 4mm랍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죠. 디멘전 스타일에서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였던가요? 2.5mm입니다. 기본값이 2.5mm예요. 근데 얘는 기본값이 4mm입니다. 크기 다르죠? 맞추셔야 됩니다. 크기를 똑같게 맞추셔야 돼요. 보통 화살촉의 크기는 대략 작게 쓰는 사람은 1.8mm에서 3mm까지 씁니다. 뭐 1.6mm까지 쓰는 분도 봤어요. 너무 작게만 쓰지 않으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아니, 이거 2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자, 리더 스트럭처, 선의 구조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맥시멈 리더 포인트 최대점이 2로 되어 있네요. 두 개면 지시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랜딩 디스턴스 지시선을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문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요 선을 랜딩이라고 합니다. 랜딩선, 도착하는 선. 요 선의 길이가 8mm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축척 1로 되어 있죠. 이 축척 값은 늘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컨텐츠에 보시면 기본 형태는 m텍스트고 자, 근데 다 좋은데 여기 뭐로 되어 있나요? 텍스트 화이트 문자의 크기가 몇 mm요? 4mm요. 얘도 바꾸셔야죠. 뭐로요? 디멘전 스타일의 텍스트 화이트하고 똑같은 값으로 바꾸셔야죠. 네, 저는 2mm로 줬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만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멀티리더. 그러면 자, 보시죠. 보시면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요. 리더 에로헤드 로케이션, 지시선의 화살촉의 위치, 그 다음에 리더 랜딩 퍼스트, 그 다음에 컨텐츠 퍼스트. 자, 세 가지 다 보여드릴 겁니다. 화살촉 먼저. 이렇게요. 화살촉 먼저.
화살촉을 지정하고 클릭해주면 글씨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랜딩 퍼스트, 거꾸로 랜딩 위치를 지정하고 화살촉의 위치 지정하면 내용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컨텐츠 퍼스트, 문자 내용을 먼저 쓰시고 이렇게 지시선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시선을 그리는 방법이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아무래도 어느 게 편하냐면 에로헤드 퍼스트가 제일 편해요. 이렇게 끌고 오면 됩니다. 보시면 클릭하고 2번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2번 클릭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앱리더 스타일에서 맥시멈이 2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얘를 4번으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곡선으로 바꿔봤습니다. 스플라인.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클릭하고, 자, 4번 클릭하고 나서 비로소 글자 쓰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곡선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멀티라인 스타일, 모디파이. 자, 다시 스트레이트로 놓고, 자, 이번엔 다시 2번으로 놨습니다. 멀티라인일 때는, 컨텐츠가 m텍스트일 때는 별거 없습니다. 이거 많이 안 써요. 누굴 쓰냐면, 여기 보시면 블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사용합니다. 여기 디테일 셀아웃이나 슬롯이나 서클이나 박스나 헥사곤이나 트라이앵글, 얘네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테일 셀아웃입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떠요. VT 01 이렇게요. 비닐 타일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마감 재료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마감 재료 표시할 때 이렇게 써요.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거 속성창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하면 속성창에 여기 블록에 바꿀 수 있어요. 서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부품 번호 표시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모디파이, 디테일 셀아웃 말고 서클. 서클로 놓으면 이렇게 부품 번호 표시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이거 기계에서 부품 번호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트라이앵글이요. 자,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조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01번이라고 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속성창에서 넌으로 바꾸면 얘를 지울 수 있습니다. 트라이앵글은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크랭스 20, 스타일, 캘리그라피. 자, 이렇게요. 이거 뭔가요? 리비전 클라우드죠? 도면 수정할 때 쓴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2개가 한 짝입니다. 리비전 클라우드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삼각형으로 해서 저렇게 번호를 매겨줘야만 비로소 리비전 클라우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요 그룹 마크 안에 있는 게 첫 번째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도면에 첫 번째 수정, 두 번째 수정, 세 번째 수정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얘를 큐리더는 주로 텍스트 위주로, 그러니까 큐리더는 텍스트하고 형상공차 위주로, 그다음 멀티리더는 지금처럼 기호 위주로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애드리더라는 항목과 리무브 리더가 있습니다. 애드리더는 지시선 추가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볼까요? 지시선이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화살표의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지시선의 위치를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리무브 리더입니다. 리무브 리더는 거꾸로 지시선을 지울 때 써요. 먼저 멀티 리더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선들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다시 볼까요? 멀티 리더 일단 먼저 리무브 리더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지우고자 하는 지시선을 선택해요. 그리고 엔터. 다시 봅니다. 지시선을 선택해요. 그 다음 지우고자 하는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얼마든지 애드 리더와 리무브 리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품 번호가 지금 이렇게 삐뚤삐뚤하죠. 원래는 이거 일직선이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얼라인으로 일단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선을 일자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자로 정리해 줄 때 사용하는 기능이 얼라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얼라인 먼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치수를 클릭합니다. 기준이 되는 품번을 클릭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야만 합니다. 혹은 수평으로 일직선으로 맞춰야만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콜랩트가 있습니다. 하나로 합치기예요. 이렇게 치수선을 하나로 이렇게 합쳐주는 겁니다. 하나로 합치기입니다. 콜랩트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뭉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멀티리더입니다.